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여기 뒤에 지금 보이시나요? 오늘은 제가 여름 캠핑 꿀템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여름에 쓰기 좋았던 간편한 텐트부터 실용적인 주방용품 등 추천해드릴 만한 캠핑 장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총 9가지의 장비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부피가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인데요.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 전기 모기채는 제가 365일 매 계절 가리지 않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인데요. 이게 없으면 캠핑의 질이 정말 확 떨어질 거예요. 실제로 댓글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굉장히 흔한 아이템이지만 꼭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루메나 거고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기 모기채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옛날에 한번 사고 얘를 작년에 다시 한번 재구매를 했어요. 고장이 났어가지고 22년도에 처음 샀을 때는 17,000원 정도였는데 제가 작년에 이걸 새로 샀을 때는 21,000원? 정도에 샀었고 지금은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23,000원대로 가격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제가 다른 브랜드 제품은 안 써보고 루메나 것만 항상 써왔는데 아주 벌레가 잘 잡혀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주변에 캠핑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도 요거 사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크레모아 에어 펌프인데요. 살 때는 가격이 좀 너무 비싸서 엄청 망설이다가 구매했던 제품인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았던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려요. 요만하게 생긴 미니 에어펌프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튜브도 불어야 되고 에어 매트도 불어야 되고 그 에어펌프 작은 걸로는 자충 매트 하나 불기도 벅차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올여름에는 용량이 큰 에어펌프를 큰맘 먹고 구매를 한 건데 가격대는 11만 원대로 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구성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짜라라라란. 일단 뭐 주의사항이나 사용설명서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진짜 딱 봐도 되게 강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LED 랜턴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3단계까지 밝기 조절이 되는 랜턴과 에어펌프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구멍이 2개예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꽂았을 때 바람을 넣는 역할을 하고 이걸 이 위쪽에다 꽂았을 때는 바람을 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이렇게 에어펌프로 바람을 최근에 캠핑 가서 빼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제가 평소에 에어 텐트나 에어 매트를 사용할 때 항상 몸으로 눌러서 바람을 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로 바람을 처음 빼봤는데 세상에 너무 납작하게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여태까지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었지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았어가지고 만족도가 아주 높았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의 에어펌프에 비해서 에어펌프 주입구의 구성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튜브를 위한 주입구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요즘 나오는 에어 텐트가 다 이런 구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주입구도 있고 이런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청소용 지금 이게 에어건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머 이걸 헤어드라이기로 쓰는 사람이 있나봐요. 주의사항이 적혀있네요. 아주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요게 그리고 용량도 아주 짐승 용량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풀충전하고 캠핑 2번을 나가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꽤 많이 사용을 했어요. 튜브를 계속 불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아직 배터리가 다 닳지 않았다는 그런 아주 큰 만족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어펌프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따라라라란.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캠핑 장비라기보다는 만족도가 너무 높은 제품이어서 또 하나 이렇게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올 여름에 계곡 캠핑 컨텐츠를 하면서 계곡을 굉장히 많이 다닐 예정인데 그럴 때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짜잔! 제가 요 오리발을 착용하고 수영하는 장면이 영상에 몇 번 나가다 보니까 무슨 오리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의 추천템에 살포시 한번 껴봤습니다. 이 오리발은 마레스사의 오리발이고요. 가격대는 43,000원으로 막 엄청 저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약간 중간 라인의 오리발이에요. 디자인을 보고 골랐는데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하얀색. 오리발을 차고 안 차고에 따라서 진짜 계곡에서 놀 때 재미도가 완전 달라요. 오리발을 차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슝슝슝 발 몇 번만 하면 바로 가는데 맨발일 때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나가지지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걸 사서 진짜 단 1회 사용 만에 와, 나 진짜 오리발 너무 잘 샀다, 뽕 뽑았다 이 정도면 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사서 후회 하나도 안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캠핑에서도 그렇고요. 올해 여름에 계곡을 혹시 놀러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리발을 사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망의 제가 올 여름 캠핑을 가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강력 추천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완전 큰 대형 16인치 선풍기인데요. 저는 작년에 출시됐던 구형 버전을 샀기 때문에 아마 올해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랑은 버전이랑 기능이 조금은 달라요. 올해 새로 출시된 버전은 제가 듣기로는 리모컨 기능이 추가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리모컨 기능이 없는 버전이고요. 뭐 저는 딱히 리모컨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해서 불편함은 크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선풍기가 제 여름 캠핑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제가 원래는 제 얼굴만한 그런 선풍기를 들고 다녔었는데 사실 한여름 찜통더위에 그 정도 사이즈의 선풍기는 더위를 식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들고 다녔었는데 작년에 이 대형 선풍기와 만나게 된 이후로는 여름에 항상 챙겨 다니고 있는 선풍기예요. 이게 부피도 되게 크고 자리 차지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걸 안 챙길 수가 없어요. 이 선풍기는 여름에 저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진짜 바람이 엄청 강력하고 너무 시원해서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캠핑 장비 중에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선풍기를 꼽을 정도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선풍기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얼굴만한 선풍기를 들고 캠핑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올 여름엔 대형 선풍기와 한번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해드립니다. 선풍기 구성으로는 이렇게 커버랑 선풍기, 충전기,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충전돼 있지 않더라도 220V 전원을 꽂아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 충전기를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또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가격대는 거의 20만 원에 근접할 만큼 꽤나 비싼 가격대이긴 한데 사실 가격대가 조금만 더 저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얘 말고는 살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고, 최근에 출시된 선풍기도 가격대가 딱 그 정도 하더라고요. 19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름에 캠핑을 다니려면 어쩔 수 없는 투자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으로는 이 커버가 좀 너무 빡빡하다 그래야 되나?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맞긴 맞는데 끼우기가 너무 불편하다. 새로 출시된 버전은 커버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너무 불편해요. 커버가 살짝 에러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넣을 때 한 번 정도는 짜증이 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제가 캠핑을 한 4년, 5년 정도 다니면서 아이스박스를 생각보다 많이 바꿨거든요. 하드 쿨러도 써보고 소프트 쿨러도 써보고 결국에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박스가 바로 이 콜맨 소프트 쿨러인데요. 제가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째, 가격이 저렴하다.
요즘 아이스박스가 너무 비싸요. 안에 들어가는 소재나 질이 좋기 때문에 가격대가 뭐 그렇게 형성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쉽게 구매하기 버튼이 눌러지지 않을 만큼 비싼 아이스박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브랜드 값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콜맨 쿨러는 이렇게 25리터 대용량인데도 불구하고 8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와 어디에 내놔도 무난한 이런 디자인 덕분에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안에를 보시면 구성이 되게 생각보다 괜찮다 싶었던 게 안에가 찌찌기로 한 겹 벗겨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장 안쪽 면을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유용해요. 안쪽 면이 이렇게 뜯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세척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냉력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제가 여태까지 1박 캠핑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아이스팩을 제가 보통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해서 2개 정도를 넣어서 다니고 있는데 밖에다가 장시간 내놔도 완전히 얼음이 다 녹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여기 이렇게 작게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열어서 간단하게 뭐 꺼냈다 넣었다 하기가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캠핑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이스백을 뭘 사야 되냐고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 콜맨의 얼티밋 아이스 쿨러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편해요. 그냥 여기가 더러워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용량이 크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거보다 용량이 한 단계 더 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인 캠핑까지는 이 정도의 용량으로도 충분히 먹을 걸 가득 담을 수가 있답니다. 진짜 크지 않나요? 다음은 제가 올해 구매했던 주방 도구들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2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사용할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에어프라이기가 뭐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에어프라이기를 제가 딱 사고 나서 너무너무 사용을 잘했거든요. 캠핑장에서 사실 튀김 요리를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뒤처리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엄청 번거롭거든요. 그럴 때 에어프라이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캠핑장에서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근데 얘가 사용 전력 500W로 600W까지의 사용 제한이 있는 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용량은 조금 작긴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해먹을 수 있더라고요. 얘와 함께 보낸 시간은 좀 짧지만 생각보다 얘랑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캠핑장에서 좀 이런저런 다양한 요리를 해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어프라이기도 좀 구매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럴 때 제가 불 앞에 직접 이렇게 앉아서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여름에 좀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제가 최근에 고카프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건 이제 투아프 아웃도어에서 나온 웰빙 쿠커인데요. 일단 사이즈는 제가 봤을 때 총 3가지의 사이즈가 있었고 그 중에 저는 가장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바로 찜기예요. 그래도 2명까지는 충분히 사용을 하겠더라고요. 그때 구매 당시에 브랜드 측에서 말씀 주시기를 연마제까지 다 제거를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중성세제로 닦은 다음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면 키친타올에 식용유 묻혀가지고 시커먼 거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박박 닦아서 사용을 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진짜 편리했어요. 이렇게 케이스까지 같이 주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완벽
정확히 찜 요리를 위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여태까지는 이렇다 할 찜기가 없어서 사실 캠핑장에서 찜 요리를 그렇게 안 해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찜 요리도 종종 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동생이랑 캠핑을 가서 사자마자 바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육을 삶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이걸로 다양한 찜 요리들을 또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찜이 아니더라도 통삼중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 손만 활용해도 충분히 이런저런 요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큰 사이즈의 냄비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 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고, 한번 사용해본 후 아주 만족했어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가장 큰 텐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장비 추천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의 개수를 세봤는데요. 제가 텐트를 어느새 17개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올 여름 가장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텐트 2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선택할 때 2명이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잡고 선택을 했으니까 그 점을 먼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퐁당아 좀만 조용히 해줘. 이 텐트를 보고 이 친구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자꾸 짖더라고요. 나 그렇게 자꾸 짖을 거야? 너도 캠핑 좋아하잖아. 분홍이까지 등장. 이 텐트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폴대가 에어 기둥으로 되어 있는 에어 텐트예요. 예전에만 해도 여름 캠핑하면 돔 텐트의 타프 조합이 진리다 라는 그런 공식인 듯 공식 아닌 듯한 말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다양한 종류의 에어 텐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타프를 치고 돔 텐트를 설치하는 시간보다 에어 텐트를 설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고 힘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 텐트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존하는 수많은 에어 텐트 중에서도 가격도 좋고 사이즈도 괜찮으면서 가심비까지 있는 그런 텐트가 저는 바로 이 텐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사이즈의 타 브랜드 에어 텐트는 얘에 비해서 가격대가 꽤 높더라고요. 근데 이 에어 텐트는 40만 원 안쪽으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텐트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 사이즈의 에어 텐트를 얘 말고는 제가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너무너무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 올 메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초봄, 늦가을, 겨울에는 이 텐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올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 플라이를 씌워도 어디선가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오로지 날이 좀 더울 때만 쓸 수 있는 텐트이긴 하지만 여름에는 정말 이만한 텐트가 없어서 저는 얘를 추천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0 몇 개의 텐트 중에서도 만족도로 뽑자면 거의 1등, 2등을 다툴 정도로 가장 가심비와 가성비를 모두 챙긴 그런 텐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처하이크 빌리지 8.5 텐트를 여름 텐트로 가장 강력하게 1번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짜라란.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텐트인데요. 얘는 가장 최근에 산 텐트예요. 이거는 완벽한 원터치 텐트인데 아버 아웃도어의 원터치 텐트예요. 근데 최근에 새로 출시되었는지 이번에 고카프에 갔다가 제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근데 원터치 텐트 하면 제가 제일 불안한 게 과연 우중 캠핑이 가능한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직원분한테 이걸로 혹시 우중 캠핑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까 플라이만 제대로 씌워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사자마자 저번 주에 바로 캠핑장에 들고 나가서 활용을 해봤는데 설치가 세상에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도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보고 오셨나요? 설치가 정말 2분? 3분? 걸렸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간단했고,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원터치 텐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보관을 잘못했는지 폴대 이음새 쪽에 녹이 쓸고 메쉬가 좀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 원터치 텐트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얘를 발견해서 구입을 했고, 원터치 텐트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텐트에 비해서 뭐 원단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잘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텐트에서 2명이서 취침을 했었는데 충분히 서로 불편하지 않게 잠을 쾌적하게 잘 잤기 때문에 2명까지는 이 텐트로 충분히 여름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하게 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일단 너무 괜찮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설치 편의성 때문인데요. 여름에 진짜 땀 줄줄 흐르는 날 설치하는데 30분, 40분 걸리는 텐트를 들고 가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갔어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2분, 3분밖에 안 걸리는 텐트를 딱 들고 가서 틱 쳐두고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놀러 가면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설치 편의성이 여름에는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철수하는 것도 멋있게 짝짝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주에 얘를 철수할 때 제가 숙지를 잘못하고 있어서 많이 헤맸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쉽고, 마지막에 철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서 철수를 하니까 철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2분 내지 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모든 면에 창문이 있어서 개방감도 나쁘지 않았고 답답한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사실 에어 텐트도 정말 좋지만 제가 만약에 혼자 다니는 경우라면 방금 소개해드린 이 원터치 텐트가 여름에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원터치 텐트를 자주 들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텐트 2개까지 모두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여름을 위한 캠핑 장비 추천을 모두 마쳤고요. 제 추천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제품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기억해놨다가 다음 캠핑 장비 리뷰 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